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간의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금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1시 50여 분쯤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이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배경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료진들은 뭐 계속 그전서부터 단식 중단을 권고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유, 그 계기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저는 일차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가 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리고 뭐 단식을 뭐 며칠 더 한다고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단식 계속 이어갈 때만 해도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단식 출구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일단 오늘 24일째 단식이 중단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의료진이 정말 강력하게 권고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특히나 당무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단식을 처음 시작하게 됐던 어떤 이유나 명분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쇄신이라든지 또 사과 요구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4일 정도 단식을 하면서 국민들께 어느 정도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얼마 전에 가결이 되면서 당 내부적으로 지금 많은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갈등들이 지금 표출이 되고 내홍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도 혼란스럽고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도 지금 많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계속해서 단식을 하고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은 사실은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도 정무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한 것은 정말 다행이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당내 여러 가지 갈등들을 수습하는 일,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번 결단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과연 이 대표가 출석을 할지 아니면 길 변경 요청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오늘 오후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의료진과 협의해서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생기는 아주 희한한 현상들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뭐 출석해서 심사를 받아라 하면 심사를 받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예측인데 이재명 대표는 뭐 말도 원체 자주 바꾸시고 그리고 법 틀 안팎을 넘나들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식으로 이제 법을 자꾸 뭐 예를 들자면 검찰에 출석해서도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뭐 조사에 사인을 안 한다든가 하는 원체 이렇게 좀 이상 행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 지극히 당연한 것 자체도 실제로 이분이 출석할까 안 할까가 지금 논쟁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출석을 안 한다고 본인한테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서면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출석을 하게 될지 길 연기 요청을 하게 될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26일에 정상적으로 출석을 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 예정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건강상의 사유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사유가 변동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26일에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좀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단식을 푼 요소 중에 하나로 또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 26일에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이고 다만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서 이제 의료진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로 남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표의 영장 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다 이러면서 검찰이 담당 판사를 선택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해서 법무부가 즉각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별개로 지금 이제 뭐 모든 나라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부 발생하긴 하는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한국 정치의 퇴행 이 문제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 대변인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이건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은 뭐 서울대 법대 92학번이고 그 지금 판사는 93학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법기수도 2기가 다르고 이거 뭐 확인 뭐 전화 한 통만 해보거나 해도 알 수 있는 일을 전직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계속 뭐 시시때때로 이렇게 양산해요. 법무부 말대로 정치인이 막 아무 가짜 뉴스 막 이런 얘기 이것도 되게 내용 자체보다 그 의미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지는 검찰에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다 이런 논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 자체를 되게 부정하는 발언을 아주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막 서슴없이 하고 이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지지자에서는 또 열광을 받고 이러면서 이게 정치권이 내지는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가 전혀 신뢰성이 없는 단계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계까지 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영장 전담 판사의 판례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영장 발부가 될 것이냐 아니냐를 좀 예측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사건 자체가 그리고 이번 영장 실질 심사가 국민적으로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또 현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영장 전담 판사가 그 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기각을 했건 뭐 영장을 발부했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사실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은 다 개별적으로 또 특수한 사건이 또 사건마다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 사건마다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배경과 또 여러 복합적인 전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그 전에 어떤 사건에서는 뭐 기각을 했고 어떤 사건에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것만으로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질 심사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담당 판사는 지금 아마 법률과 그리고 본인이 맡겨진 법관의 양심대로 얼마나 이 부분을 공정하게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만 남겨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그 개인 판사에 대해서 이 판사의 뭐 배경이라든지 이 판사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얼마나 공정한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기다려보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장이 기각되냐 발부되냐 이 선택에 따라서 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또한 기각이 되더라도 사유가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 전망도 엇갈려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도 원래 원칙은 이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장 구속을 시키는 경우는 사실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다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에서 영장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심형상을 입지만 이 분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구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뭐 검찰이 같은 정도의 심형상을 입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나온 뭐 여러 가지 판례, 특히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계속 증거인멸, 증거 조작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다른 뭐 혐의 자체도 중대합니다. 지금 뭐 법무부에서 나온 대로 이게 만약에 다 유죄가 된다면 상당히 오랜 실형을 살아야 될 것처럼 중대한 범죄 혐의고 그리고 계속 주변에서 민주당 특히 입법권을 가진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이분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그 측근들이 또 민주당 내에서 중책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들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거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검찰의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뭐 우리가 밖에서는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뭐 이른바 검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검찰이 본인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된다면 법정에서 그 증거들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원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일 텐데요. 사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는 뭐 결과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지금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일단 소명이 돼야 되고 그것을 전제로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의 사유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얼굴이 다 알려져 있는 제1야당 대표가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남을 텐데요. 사실 단식을 24일이나 해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지금 검찰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를 마친 후에 혐의 입증에 계속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본다면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다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애초에 이 범죄 혐의 자체를 검찰이 제대로 소명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부터 좀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서 판단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입장문을 밝혔는데 이 입장문에서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을 지켜달라, 또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사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사퇴할 뜻이 있거나 그런 뜻을 비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거 뭐 제가 예측을 하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는 유명한데 뭐 방탄하지 않겠다, 뭐 스스로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뭐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바로 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메시지를 실질적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이재명 대표는 뭐 사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축이고 뭐 이 정도의 논의까지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문제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2019년도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건이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권력형 비리 혐의입니다. 근데 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걸 민주당하고 연결시키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하고 연결시키는데 제 생각에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아니 이거 왜 당신의 개인 비리를 민주당으로 연결시키냐 이 정도의 얘기를 해야 정상적인 건데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일으킨 권력형 비리 혐의가 민주당이 관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건데 이거를 왜 자꾸 민주당까지 연결시키면서 당이 뭐 공동 운명체이냐 아니면 같이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냐 하는지 그게 되게 의아할 뿐입니다. 네. 장 부위원장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 어제 이 입장문을 두고 지금 뭐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좀 그런 분석 자체가 조금 한 발 더 나아간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가결 이후에 첫 입장문을 낸 것이었기 때문에 뭐 사퇴 요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숙성이 된 물음이거나 숙성이 된 요구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어제 입장문은 말 그대로 가결 이후에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지금 내홍들이 불거져 오고 있습니다. 갈등도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는 첫 걸음이자 첫 메시지로 나온 것으로 봐야 될 것이지 당대표의 거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의 해법들 이런 부분까지 다 담아내기는 어려운 입장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문에는 나온 내용 그대로 사실 민주당과 뭐 이재명을 넘어서 민주당을 지켜달라라는 얘기도 사실 이 영장 청구 자체를 민주당에서는 지도부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에서도 검찰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장 심사를 앞에 남겨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영장 심사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메시지로 일단은 봐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가결 이후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훨씬 극심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실제로 최고위원 회의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가결표 색출 움직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장 부위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죠. 사실은 이번에 가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들이나 많은 의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있었던 뭐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그리고 지도부 그리고 중앙위원회 규탄 대회에서도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규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당에서 결정한 부분들과 달리 지금 표결이 나온 부분은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앞으로도 엄중히 바라보고 지금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과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탄원서를 지금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강요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탄원서를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의원들이나 뭐 위원장들에게만 압박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전체 지금 민주당 자체가 지금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탄원서를 내야겠다라는 움직임 자체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될 것이지 뭐 의원들에 대해서 색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뭐 인증샷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들어서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기본적인 상식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그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비밀 투표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말을 바꾼다 해도 이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에요. 그리고 서너 달 전에도 이거 포기하고 자기가 당당하게 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본인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단식하고 이러면 상황 확 바뀌니까 지금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시킨 찬성표를 던지신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과 민주당의 기본적인 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 서너 달 만에 뭐 상황 변경이 있었다 하면서 갑자기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 이러면서 그걸 색출한다 이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무기명 투표하게 한 이유 그러다 보니까 뭐 진중권 같은 사람들은 이게 조폭 집단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뭐 그리고 어디는 뭐 사이비 광신도 집단을 연상케 한다 할 정도로 저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건이 시발서부터 이렇게 차분히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대응할 일이 아닌데 어떤 뭐 집단적인 어떤 정서들이 공유되면서 민주당이 지금 비상식적으로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친명계에선 옥중 공천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비명계죠. 이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감방에 무전기라도 들고 가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옥중 공천 가능한 겁니까? 저는 당연히 옥중 공천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옥중 공천이 지금도 뭐 세세하게 뭐 그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뭐 민주당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에서 뭐 색출 작업을 안 해도 저는 이게 이제 그냥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중간에 좀 결심만 하면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비명계가 지금 어쨌든 이 부결표를 안 던진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다 공천해서 날릴 거냐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할 거냐 뭐 이 정도만 합의가 돼도 이재명 대표가 무전기를 전혀 안 들고 가도 그리고 뭐 밖에 있는 측근들하고 상의하지 않아도 이번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왜 지금 이렇게 목을 매느냐 이거 4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4년 전에 그 금태섭 의원이 그 정치 신인하고 그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65대 30으로 다 참패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 비명계든 친명계든 그냥 다 경선 붙어 이렇게 해도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 구성 특히 개딸들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말리지 않는다면 이 비명계들은 다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 그런 가이드라인만 정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누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깜빵에 가든 다른 나라에 가 있어도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행사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장 부위원장님. 사실 이 부분은 정말 가정을 전제로 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른바 옥중 공천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발부된다는 전제의 논의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친명계가 뭐 이른바 옥중 공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명계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더욱 강고해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언어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입에 담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표가 구속의 갈림길에 서면서 일단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했고 원래 최고위원들까지 사퇴하진 않았습니다만 전해드린 대로 조금 전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지금 이 민주당이 오늘 26일에 원내대표를 서둘러 뽑기로 했거든요. 과연 친명, 비명 어느 쪽 분류의 인사가 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추대를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이미 뭐 몇 달이 지난 일련의 행보를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더라도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부결되면 실제로 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재명 대표 본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본인이 70몇 프로 얻어서 당대표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흔히 얘기하는 개딸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선 공천이든 뭐 당대표든 이 책임당원들이 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미 70% 넘게 강성 개딸들이 있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일이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흔들리고 뭐 비명계가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대표가 문제가 되면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1순위가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부터 자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친명계가 되는 거고 갈수록 친명 강성파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 흔들릴 거라는 예측은 지금까지도 몇 달째 계속 틀리고 있는데 저는 어느 분들이 그런 예측을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일각에선 지난 4월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홍익표, 박범계, 김두관 의원이 재출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과 함께 친명계에서는 이 특정 인물 합의 추대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원내대표 지도부가 모두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원내 지도부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10월에는 이 정기국회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어떤 지도부의 공백 자체를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는 이 공백을 더 길게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인 26일에 서둘러서 원내대표단을 지금 빨리 선출하려고자 하는 움직임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뭐 당내 내용을 수습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임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지도 또 반영돼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이라고 하면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대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는 것이 이런 과정에 또 선출까지 하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또 계파 갈등이 불거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의원들끼리 뜻을 모아서 합의 추대를 하는 것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방식으로 합의 추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선거이기 때문에요. 지금 선관위까지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26일에 충분히 선거로 투표로 원내대표가 뽑힐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 과정에서는 뭐 4월에 나오셨던 분들이 다시 나오실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행보도 살펴보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대구를 찾아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힙니다. 뭐 일단 이제 차별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기국회도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이게 1년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요. 계속 이재명 문제. 그래서 뭐 저는 민주당이 뭐 한국 정치 내지는 정기국회 정상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화를 하면 예를 들자면 옥중 구속돼 있던 당대표 문제 내지는 사법 리스크 있는 당대표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문제가 정기국회도 지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당에서 이제까지 잘못한 거는 이걸 사실 이게 범죄 피해자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루고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 당도 자꾸 이거에 논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 속에서는 이재명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1년 몇 개월째를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비론도 높고 해서 저는 우리 당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이제 더 이상 논평할 필요도 없다.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에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윤석열 다음 총선까지 이게 끌고 갈 겁니다. 임기 중반까지 끌고 갈 거에 여당이 계속 이런 거에 같이 암만 억울하다고 해도 이재명 이슈에 계속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가는 게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어서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총선 이후 이렇게 되면 정부는 어찌됐든 성과를 내야 됩니다. 지금같이 더군다나 지금 저희 당이 어차피 근데 민주당이 협조해주지만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정부 조직에 대한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뭐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우리가 뭐 총리를 바꾸고 싶다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2년, 3년을 보내길 원하는 정부 여당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은 정말 철저히 개인 권력형 비리혐의입니다. 이 문제를 거기서 매듭 짓고 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국정운영 전반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의 민생 행보, 이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서 민생 행보를 하는 것 자체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께서 과연 국민의힘의 이 행보들을 이제 집권 여당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실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이 보여왔던 행태는 사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집권 여당의 모습들, 특히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마다 사실 집권 여당은 전 정부 탓을 했던 것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그러려면 왜 집권을 했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는 무책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생 행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더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용산의 대통령실에도 좀 할 말을 하는 그런 국민의힘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 더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에 국민의힘이 항상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집권 여당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대통령실에 대통령만 보인다라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당연히 대통령실과 정부를 뒷받침해 줘야 될 때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실과 또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쓴소리도 하고 어쩔 때는 할 말을 할 줄도 아는 그런 정당이 되어준다면 또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도 더 많은 또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오는 25일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오래 지금 많은 일들이 그래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그전 총선 결과 때문에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뭐 정기국회 이미 뭐 시작됐다 해도 벌써 모든 이슈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누구 책임이 먼저다라고 하기 전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초유의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